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잠시만요. 제가 오디오 테스트 좀 하고, 오디오가, 하나, 둘, 하나, 둘. 좀 오디오를 제가 이제 듀얼 스크린 쓰려고 연결했더니 그냥 거의 디폴트로 저기 모니터로 자꾸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소리가 잘 들리고요. 채팅창에서 예, 소리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논문이나 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이제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드릴 팁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제 제가 중간고사 전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그 워크샵 책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는 방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그거랑 또 별개로 이제 옆으로 제가 이제 기타 논문 예를 들어드리면서 좀 이제 논문들이 이렇게 썼죠? 뭐 프로젝트 보고서가 이렇게 썼죠라고 해서 이제 좀 팁처럼 드리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약간 별개로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 설계 쪽이나 이런 쪽은 쭉 많이 커버를 해주시니까 그쪽이 아닌 분야, 뭐 컨텐츠라든가 무슨 뭐 전기 전자적인 또는 스피커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좀 논문이 들여다볼 게 있으면은 뭐 제가 좀 커버해 줬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논문의 실예를 이제 가지고 사용을 할 때 문건창 교수님한테 받을 수 있는 팁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의 영역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여기서 워크샵 외로 도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정해지면은 해당 교수님들이 워낙 이제 논문이랑 프로젝트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게다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오 교수님이 이제 이 논문 지도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교수 각자 이제 지도하는 스타일이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코스에서 너무 이런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이제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그 교수님 라인들이 이제 정해지면은 저한테 이제 듣는 것은 뭐 논문의 예라든가 이런 뭐 그런 어떤 교양적인 이제 방식으로 들어주시고 각자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방식으로 좀 해주시는 게 조금 뭐랄까요? 혼선이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것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의 스타일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거슬러 가지고 저기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전 하려고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뭔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또 사지도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이제 워크숍을 따라가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먼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졸업을 위해서 어떤 심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주 교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과에서 논문을 1호 배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드린 그 논문을 좀 이렇게 제목 같은 거라든가 목차라든가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좀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다음 주쯤 아니면 뭐 하여튼 다음 주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뭐 책에 있는 내용 책이 도대체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잠깐만 자료가 왜 이렇게 많지? 이거는 뭐죠? 음, 자료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 친구를 먼저 해야겠는데. 자, 이건 문 교수님 자료인데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문 교수님이 그 예전에 이제 이런 강의를 그 하셨을 때는 초반에 먼저 이렇게 인트로 같은 거를 좀 이제 해주셨고요. 나중에 이제 엔딩 할 때 또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시대 그 강의를 하셨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디자인하신 교수님이 어떤 심사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쪽의 절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자료를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울러 2025학년도에 이제 졸업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텐데, 현재 대학원 담당 교수님은 송선혁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송 교수님한테 이제 업데이트된, 지금 이제 2023년, 2024년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 지금 오늘 거는 이제 전체적인 뼈를 들으시되, 이제 요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다음 주에 들으시게 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유형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프로젝트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사 과정에서 졸업을 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그 마이스터대 또는 그 전문 기술 석사 과정 뭐 하여튼 그런 좀 특별한 과정을 만들 때 일반 석사들하고 변별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일반 석사도 그냥 논문 써서 뭐 수업 듣고 논문 써서 졸업하는데 굳이 전문대가 왜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제시한 또는 저희가 이제 합의한 그런 방식의 졸업 논문 형태는 프로젝트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기업에 이제 다니고 있거나 뭐 프리랜싱을 통해서 수주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있다. 뭐 사실 그냥 일반적인 공대에서도 교수가 이제 과제를 물어오죠. 과제를 물어와서 그 과제에다가 쓸 수 있는 대학원생,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학교를 쭉 다니면서 이제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그 대학원 노예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대학원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공부 좀 잘해 보이는 3, 4학년들이 이제 이렇게 눈도장을 받아가지고 대학원을 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일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뽑혔죠. 그래서 뽑혀가지고 뭐 내가 너 교수 만들 수 있어 막 이제 이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뭐가 씌워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졸업을 하는 경우는 교수님들이 물어오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굴리는 프로젝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굴리는 프로젝트는 거기에 프로젝트 담당자가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원이나 또 멤버로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게 되겠고 또는 여러분이 직접 프로젝트를 이제 이끌게 되겠죠.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고, 이제 밑에 학생들이 그중에 뭐 책임 연구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한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다 같은데, 이제 보통 산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학교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양쪽의 보고서의 스타일들이 좀 다릅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결과, 그리고 그거가 뭐 이제 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이렇게 좀 좋은 점, 뭐 아니면 뭐 개선할 사항, 이렇게 끝나는 일반적인 논문에 비해서 회사 측에서는 뭐 이게 이익을 얼마나 얻는지 같은 시장성 같은 것들도 좀 체크를 한단 말이죠. 시장성, 사업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내세워 가지고 굉장히 일을 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그 기업에서의 어떤 보고서 그런 것들이 약간 합쳐진 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졸업 심의 평가 기준에 우리가 흔히 이제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뭐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에 이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가 주로 들여다본다면은 여기는 오히려 비중이 이제 사업성 이게 이제 나중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조금 더 강조되는 형태로 30, 30, 40과 같은 이제 구조로 지표 평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실제 논문 같다면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중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성취를 다 종합을 해서 기술을 하고 그 기술의 바탕으로 내가 거기다 얹은 그 기여도를 얘기하죠. 내가 새 기술을 얹어가지고 이 상황을 더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뭐 같은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용적으로도 뭐 또는 뭐 그 연구 성과로도 제시를 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졸업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박사과정과 같이 이제 정말로 이 위에 얹은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어 정말로 이제 기여도가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논문에 비해서 석사 논문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조합을 하거나 원래 일반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이제 좀뭐 까다롭거나 남들이 안 했던 거라든가 이제 그렇다면은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석사 수준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는 약간 새로운 형태다 보니까 뭐 인터넷 검색으로도 프로젝트 보고서의 어떤 형태나 기존의 예를 많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인 이제 22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맨땅에 이제 헤딩을 하는 방식으로 좀 괴로워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제 22년도에 들어오신 분은 좀 뭐랄까 업계에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그 좀 뭐랄까 위치를 좀 차지하신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어 뭐랄까요 이게 우리가 악순환이면은 악순환이고 선순환이면 선순환이긴 한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 짬밥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이 업계를 관통하는 그런 보고서의 목표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목표를 이제 잡았지만 이제 그것을 사실은 엉덩이를 붙이고 기술을 하고 타이프를 치고 뭐 시장 조사를 하고 이런 어떤 뭐 발품을 판다고 하나 아니면 좀 땀을 이제 베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좀 너무 업력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과에서는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석주 교수님과 같이 이제 저희 겸임도 많이 하시면서 회사도 좀 가깝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이제 분들은 회사가 뭐 갑자기 바빠진다거나 회사가 좀 멀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렇게 자꾸 미루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수는 당연히 이제 이 방향에서 하되 조금 뭐랄까요 이제 어 조금 뭐랄까 이제 우리가 졸업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졸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보고서나 논문 처음에는 이제 전부 프로젝트 보고서만 쓰게 돼 있었는데 논문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문호를 좀 제일 처음으로 연 게 이제 그 2기가 되겠죠. 2023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됐었고 근데 이제 대부분 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 뭐 회사가 갑자기 좀 잘못됐다거나 뭐 내가 지금 굴릴 수 있는 어 뭐랄까요 프로젝트가 딱히 없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외로 논문을 좀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조금 내렸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보고서 및 이제 논문 방식으로 다들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고 이제 졸업생이 없었던 이유는 거의 졸업을 할 뻔한 분이 뭐 1.5명이라고 봐야죠.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졸업을 진행할 수 있을 이제 방식으로 진도를 나갔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뭐 뒷심이 좀 부족했다고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단계를 돌파하는데 조금 실패하였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최소한 뭐 한 학기 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진도가 거의 다 나가거나 본인이 뭐 만약에 시간 조절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졸업해서 졸업장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는 어떤 겨울 세레모니에 참여하겠다 하면 1년을 이제 시간을 보내시겠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이제 몫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례는 이제 우리가 졸업을 잘 못 시킨다는 오명도 이제 받고 했기 때문에 졸업을 최대한 많이 시키자. 그러려면은 프로젝트 보고서와 논문의 무슨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다 없어진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든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든 어쨌든 쓰세요. 이제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가장 졸업하기 좋은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뭐랄까요? 이제 좀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때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던 굉장히 높은 이상의 수준의 논문,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기 때 겪었던 이제 상황처럼 좀 이렇게, 어, 그 이기들은 뭐랄까요? 그 이기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간 회사에서 지금 제일 뭐랄까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뭔가 이 일을 좀 이름을 걸고 하기에는 좀 그 업력이 좀 작았던 그런 그 친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산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그들한테 이제 다가오는 좀 압박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뭐 업력이 적던 업력이 많든 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방침이 이제 업력이 꼭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뭐 전공심화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다
석사 과정을 할 수 있는 시기라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프로젝트 보고서 형태를 이제 밀기는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서베이를 해주신 대로 제가 5명 교수님들한테 그 현재 결과를 이제 나눠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라는 것들을 아마 한 3월에는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 그 졸업 속도를 내거나 그러는데 좀 이롭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제가 이따가 그 관련 서류나 이런 그 모양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서론이 길었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설명과 그간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채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논문 심사에서 제가 이거를 막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10, 뭐 이렇게 막 진짜로 그 부분을 섹션을 막 보면서 채점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무슨 그 보고서 같은 거에 평가위원들을 가시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공통 지표들이 있기 마련인데 보통 이제 진짜로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이 진짜 발표를 제대로 하는구나, 뭐 기술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배점들은 자기가 그 평가 기준에 좀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좀 이제 뽑는 것, 이 사람은 그 굉장히 경쟁적인 업체, 뭐 이 사람은 완전 탈락 같은 자기 기준으로 상중하 같은 점수를 이제 주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구분 평가가 아닌가. 뭐 실체적으로 진짜 334예요. 뭐 사업성이 정말 뭐 40%예요.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배점으로 이제 심사를 우리가 하겠다고 교육부에 올린 상태였다. 이것이 이제 제가 2023년, 24년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차 있는데 우리가 뭐 내용들은 이제 좀 그 더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보긴 보겠지만은 지금 그 먼저 얘기하는 목표 달성도라는 맨 위에 이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뒤로 내리면 계속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 표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챕터별로 얘네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뭐 그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 뭐 기술 개발 결과의 성능 평가 적정성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는 곳이 그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의 어떤 챕터에 이제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챕터에 들어 있는지 딱 이렇게 무슨 못 박듯이 딱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항목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에 골고루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일반 보고서는 뭐 그냥 아주 약간의 서론을 이제 내세우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진짜 이제 본론이라든가 여태까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이쪽 기술에 대해서 오래 했고 진보적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논문이라고 하는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기승전결이 완벽해야 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조금 그 뼈가 있습니다. 서론도 서론 자체에 어떤 구성이 있고 본론도 본론 자체에 구성이 있고 결론도 결론 자체에 구성이 있는 조금 딱딱한 어떤 그런 그 포맷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내용을 기준으로 그쪽 포맷에 옮길 수 있는 기본 뼈다귀가 좀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오세진 교수님이 그 뼈를 좀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차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차들을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지. 뼈는 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현재 존재를 하고 똑같은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 이석주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쓰셨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받으실 텐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쓰다가 어쨌든 이렇게 나는 이런 흐름이 좀 나한테 너무 부자연스러워 하면 충분히 이렇게 어떤 챕터들은 좀 늘리기도 하고 어떤 챕터들은 줄이거나 굉장히 소규모로 되면 이제 챕터 자체를 없애고 다른 쪽에 지금 이 프로젝트 보고서 유형의 졸업심의 평가 기준의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공유를 푼 다음에
저게 이제 그 2025년 5학년도에 지금 그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당연히 이제 받게 되겠고요. 어, 아마 요런 거를 받을 겁니다. 요거를 공유를 해보자. 지금도 요렇게 나눠주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제가 뭐 그런 행정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어디 갔어? 마이스터 보고서. 요거네요. 요거를 공유하고. 네. 그러니까 요런 식의 어떤 그 보고서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파일을 받게 되는데, 전문 기술 석사 과정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요령. 그래 놓고 일장 서론, 우리가 서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넘기면은 2장 프로젝트의 목표, 그리고 3장 프로젝트의 내용하고 수행 방법, 그리고 4장 프로젝트의 기술적 성과, 어, 저기 있고, 프로젝트 산업적 효과, 프로젝트 활용 계획이 6장, 7장의 결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옛날에 만들었던 폼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폼이 그 논문에 우리가 알려진 일반적인 폼하고는 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 오리지널 폼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오 교수님이 조금 정리된 포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된 포맷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할 거고, 여기에는 지금 프로젝트 그 아까 30, 30, 40의 비율대로 뒤쪽이 일반 논문의 어떤 결론과는 좀 많이 다르게 산업적 효과가 이렇게 챕터별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결론이라든가 좀 고찰할 부분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챕터를 막 나눠서 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너무 질감이 달라가지고 아마 좀 개선한 채로 이제 우리 과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졸업 서식, 뭐 서식이라고 하겠죠. 졸업 논문 서식이나 졸업 프로젝트 보고서 서식 같은 것들을 어, 저희가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이 폼은 2023년 3월에 버전 3으로 이제 지금 서식이 돼 있는데 졸업 프로젝트 서식 이것도 이따가 좀 이거는 제가 2025년 버전이 있다면은 이제 그걸 바꿔서 드릴 텐데 현재는 그냥 이걸로 일단은 먼저 보시고요. 이따가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은 어, 그러니까 화면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제 요걸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떤 서식이 좀 최신인지를 좀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음, 대학원 졸업 프로젝트 석사학위 논문 양식 폼이 너무 많아서 졸업 논문 서식 그다음에 졸업 프로젝트 서식 졸업 프로젝트 보고서 서식은 뭐지?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뀐 거네요. 어쨌든 예, 두 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공유를 먼저 해드리고요. 이게 최신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요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하면 되고 카카오톡에다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옮겨서 이제 올려드렸고요. 자, 먼저 제가 공유할 거는 석사학위 프로젝트 보고서 그중에 이제 하나를 먼저 보면요. 석사학위 이름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요건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클릭을 해보면 알겠죠. 논문부터 클릭이 되네. 이 파일명이 길어가지고 제가 공유하는 데서 도대체 뭐가 공유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졸업 논문부터 어쨌든 봅시다. 이게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돼 있고 보시면은 각종 폰트들이 이제 막 써 있어요. 몇 폰트로 할 것, 뭐 여백은 어떨 것 같은 이제 룰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출판한다는 뜻이에요. 출판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좀 이런 여백들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목, 비워놓는다, 또 뭐 속제목,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떤 그 교수들이 심사했는지가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제목과 초록 그러니까 앱스트랙트가 나오고 그리고 영어로 나오고 뭐 감사의 글을 쓸 수 있다. 뭐 서문을 쓰는 곳이다. 그리고 나면 뭐 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논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차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내용을 채우는 것이고 뭐 간격이라든가 그림 크기라든가 이런 좀 시시한 뭐랄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는 상관없는 그런 형식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학교에서 딱 세팅을 하면 그 학교 논문은 다 그 포맷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포맷이 아닌데 그 학교 논문이라고 하면 실제로 쓰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제 보이게 되는 과 잠바와 같은 이제 얘기죠. 딱 이제 어떤 그,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였다고 하는 딱 폼, 이거를 이제 잡는 것. 이게 이상하게 학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중기청 과제나 이런 과제를 해보시면 폼들이 다 정해져 있는, 폰트마저 막 되게 국한돼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답답하실 텐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목차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포맷보다 훨씬 좀 간단하게 서론, 그다음에 뭐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뭐 이론적 배경, 뭐 연구 결과, 그다음에 뭐 디스커션이죠. 논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학교 측에서 준 이제 졸업 논문 서식이고요. 이 속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 교수님이 요거를 요 세부적인 거를 좀 채워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그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컴퓨터에다가 오 교수님 파일을 정리했던 게 지금 이제 없는데 이거는 왜 자꾸 떠 있지? 이걸 지워야 되는데 파일을 또 한번 찾아보죠. 이게 그 디렉토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오 교수님 디렉토리가 이게 아니고 이 교수님 디렉토리만 있네. 오 교수님 디렉토리만 지금 제가 안 가지고 나가지고 그거는 하여튼 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석주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이 세부적인 챕터 1의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챕터 2의 세부적인 내용, 챕터 3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성 이제 논문들의 뼈를 조금 더 이용해가지고 서론부를 좀 쓰기 쉽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분류를 하고 보면 우리 워크샵 교재랑 이제 조금 이제 호흡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졸업 논문 서식은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뒤에 뭐 기호가 어떻게 쓰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참고할 때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컨텐츠를 쓸 때는 조금 그 컨텐츠 뭐야, 목차 부분이 조금 막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석사학위 프로젝트 보고서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큰 차이가 없고 겉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가 잘 안 움직입니다. 예, 되네요. 속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했다고 위원장이 있고 초록을 쓸 수 있고 영어로 앱스트랙트를 쓸 수 있고 감사의 글을 쓸 수 있고 서문이 있고 다 똑같죠? 사사 쓸 수 있고 그리고 목차로 가면은 이렇게 좀 서론 그래놓고 이렇게 프로젝트의 취지와 필요성을 같이 묶는다거나 일반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 이렇게 좀 돼 있다거나 프로젝트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 이제 결론이 되겠죠. 디스커션 같은 것들이 되겠고 여기 뭐 5번도 없네. 5번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논의와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초본 같은 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예를 이제 통해서 보는 방식을 할게요. 여기
이석주 교수님 논문 여러분들 지난주에 받으셨으니까 뭐 아직 지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아셨을 거고, 우리는 이제 오늘 실사례로 이석주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로ባት 리더죠? 얘가 요걸로 공유를 하면 네, 되죠? 너무 좁으네. 그러면은, 아, 근데 좁게 와야 폼이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좀 귀찮지만 좁게 보도록 할게요. 굳이 이렇게 넓을 필요도 없네, 그럼. 네. 자, 제목이 있고 아까처럼 그 본인 이름을 쓰고 이제 졸업 연도, 그 심사받을 연도가 거의 졸업 연도에 가깝게 이제 등장을 하겠고요. 페이지로 하나씩 내려서 보면 빈 페이지 아까 있다고 했으니까 빈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지죠. 이 겉지는 이제 그 진짜로 그 하드커버 딱딱한데 인쇄되는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속지가 이제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심사를 하신 분의 이제 세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어, 이제 사인이 실제로 들어가겠죠. 이 사인이 뭐 위존이 아니냐 가지고 막 논란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사인을 이제 다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초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앱스트랙트가 되는데, 이 앱스트랙트가 보통 우리가 논문 같은 거 검색할 때 돈을 주고 다운받지 못하면은 초록까지는 검색이 될 수 있게 거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의 그 티저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 논문이 검색이 되고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언어, 주제어, 그러니까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를 밑에다 받게 되는데 5개의 해시태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쓰실 때도 이런 주제어들을 추출해가지고 영어나 한국말로 쓰게 돼 있는데, 보고서 검색을 위해서도 그런 해시태그를 한국어 버전 또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이 이쪽 그 논문이든 프로젝트 보고서든 주제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글이 그냥 한 세도막으로 돼 있네라고 이제 보시겠지만, 어쨌든 초록이 세도막보다 뭐 더 많든 세도막보다 작든 간에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함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앱스트랙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초록은 앞에 실리는 어떤 록이다라고 해서 초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라는 단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함축적인 어떤 언어 구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함축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걸 뭐 영어로 번역하시면은 나오겠죠. 영어는 지금 보시면은 한도막으로 돼 있죠. 한도막으로 돼 있고, 이 초록은 지금 세도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의미일까라고 보시면은 뭐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되는데, 영어 번역을 아마 그냥 뭉쳐가지고 그대로 이제 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 이름이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바뀌나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영어 이름이 Department of Broadcasting and Network Audio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름도 이제 영문 버전도 이제 바뀌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등록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브로드캐스팅하고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진 석사가 사실은 없어요. 네트워크 오디오를 석사로 이름을 하기에는 너무 그냥 기술적인 이름입니다. 약간 학문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이름을 쓰지 않을 거로 예측이 되고, 과이름도 방송음향 네트워크와 같이 좀 너무 기술적인 과들이 이렇게 이름이 전면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도 그냥 일반 뭐 방송이나 음향, 그리고 방송음향 기술이면 방송음향 뭐 음향학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뀐 이름과 바뀐 영어를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크데이터 분들이 좀 등장하시네요. 그래서 그 감사의 글을 썼고, 그리고 이제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 서문은 일반적으로 책에 이제 맨 앞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서문이 그렇게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문을 쓰게 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책의 앞부분에 저자가 어, 부드럽게 이제 논문을 읽도록 안내하는 그런 안내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그 글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이 목차가 사실은 고세진 교수님이 만든 그 뼈대에 어, 기본적으로는 다 되게 충실하게 하셨고 뭐 한두 개만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트위스트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서론 배경 큰 것만 먼저 보면 서론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2번이 프로젝트의 목적, 그리고 3번이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 및 수행 방법, 그리고 4번이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 그리고 5번이 프로젝트의 활용 계획, 약간 뭐 결론 부분이 이제 6번에 고찰 및 결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어, 논문이 이제 그때 너무 길고 설명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부록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문헌 뒤에 이제 부록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승전결의 제일 앞부분이 되는데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기술하려고 한다는 일반적인 배경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어떤 전송 방식을 하고 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셨고 저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재 부록에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지금 오디오 비디오 멀티채널 AV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연구적으로 깊이 있게 되면은 보통 서론에 쓰질 않고 쟤를 띄어다가 챕터 2에다가 현재 동향 같은 데다가 이제 쓰는 거죠. 1-5처럼 프로젝트 관련 기술의 현황. 사실은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1.2, 1.3, 1.4, 1.5 같은 것들은 제가 좀 지도하는 측면에서는 얘네들을 띄워서 보통은 2장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1장에서 저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걸 하면 이런 게 좋아질 것 같아서 이걸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론의 1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장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오디오는 이렇더라고요. 비디오는 이렇더라고요. 멀티 채널은 이렇더라고요. 현재 프로젝트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같은 게 2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이석주 교수님은 그걸 이제 전부 1장에 넣었는데 그때 1장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책을 딱 열었는데 서론이 그렇게 길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부록으로 옮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였고요.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저 긴 설명 뒤에 나오니까 이제 얘가 너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하면 지금 1.2부터 1.5가 뒤로 가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여기에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배경 밑에 이제 들어가겠죠. 프로젝트의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이렇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참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은 약간 이래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 그 프로젝트의 현황들이 어떠냐면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지도 교수님의 성향과 지도 교수님이 즐겨 쓰는 어떤 그 서순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어, 여기는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문건창 교수님 스타일은 약간 조금 더 논문스럽지 않은 조금 더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현황을 막 진짜 이빠이 정리해서 처음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어, 보고서를 이제 보다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빡빡한 기술적인 것들이 앞에 확 나오면은 엄청난 사람인가 본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되게 잘 해고 내가 결과를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게 앞에다 들이미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샌님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뭔가 연구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그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하려고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넣는 방식이라서 서순 자체의 그 밀도감이 좀 다른 건 사실이네요. 다시 이제 1장이 끝났고 2장 프로젝트의 목적이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어쨌든 1, 2장의 순서가 어쨌든 간에 1, 2장의 내용들은 지금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3장부터는 우리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뭘 했는지를 쓰는 칸이 이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내용 및 수행.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메소돌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목적을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나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세팅을 했는가죠.
측정을 한다면 여기 온갖 측정 장비와 측정법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기존에 어떤 측정법이 뭐 이렇게 됐다. 나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2장과 3장이 넘나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2장을 쓸 때 좀 체력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2장 말고 여기서는 1-2장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서술하게 되면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이걸 왜 써야 되지? 뭐 시중에 책만 열어도 다 있는 건데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고 또 시중에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나만의 또 이걸 정리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책을 쓰는 느낌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더 꼼꼼하게 쓰고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죠. 근데 서론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선문답적으로 서론이 어려운 내 프로젝트를 이게 정의하는 이제 거대한 세팅 이것이 어려워서도 있겠지만은 지금 2장 또는 여기에 1-2장처럼 이렇게 기존의 그 여러 가지 다른 데서 했던 그 뭐 통계 자료라든지 뭐 기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다시 정리하고 정리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에다가 다 옮겨서 적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뭐랄까요 좀 졸업을 하는 쪽 시간보다는 약간 앞쪽에 해서 진을 좀 덜 빼야 한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여름방학 전에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약간 뇌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좀, 그것을 조금 느긋할 때, 그래서 심정적으로 좀 느긋할 때 자료를 좀 바짝 모아놓고, 폴더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뭐 국세청 자료다, 폴더화, 뭐 중기청 자료다, 폴더화, 이렇게 자기가 자료 출처대로 뭐 만약에 선별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그 이석주 교수님 같은 포맷이 보면은 뭐 오디오 신호 전송 방법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겠죠. 비디오 신호 전송 방법이라는 폴더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 자료, 뭐 문건창 교수님이 주신 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논문을 내가 지금 여기 이석주 교수님 같은 포맷으로 쓴다고 하면은 폴더도 아예 이렇게 서브 폴더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서론 폴더에 들어가면은 이석주 교수님이라면 그 다음 폴더에는 일반적 배경을 위한 자료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폴더에는 전송 방법과 규격 가로 열고 오디오라는 폴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 소팅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교수님이 이거는 좀 나중에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순서를 갈아엎기 때문에 잘 이제 면밀하게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장 부분의 자료조사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만지고 있는 구성, 메소돌로지, 내가 어떤 식으로 측정할지, 어떤 식으로 모으는지, 여기서는 뭐예요? 기존 장비를 분석을 하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물론 여기도 이제 국가라 신가라 같은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서울시청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RFP, 그러니까 이제 수요 조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을 전부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현황 또는 구조체 현황과 거기를 극복해야 되는 목표치 같은 것들이 이제 3장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쓰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에 뭐 내가 뭐 공연장의 어떤 공간을 특정을 하느라고 뭐 마이크를 어디다 놓고 뭐 스피커를 어디다 놓고 위치를 어떻게 바꿨고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뭘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몇 날 며칠 동안 했고 막 그때 사진은 이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이석주 교수님 이 보고서도 보면 이제 그 현장 사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논문에 저는 뭐 꽃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3장은 술술 써지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로 자기가 했다면 술술 써지는 되고, 오히려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이 많은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다 쓰지? 정말, 그러니까 머리에 잔뜩 들어있는 거를 손이 못 따라가는 곳이 여기 3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8시가 됐는데, 4장부터는 제가 5분 정도 쉬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공유가 된 채로, 어디로 가서 해야 되나? 네, 요거 5분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이제 저는 왔고요. 뭐 천천히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1장, 2장의 서론부, 뭐 그리고 3장, 4장, 뭐 5장 요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본론부가 됩니다. 이석주 교수님 이제 논문에는 3장, 4장이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었고요. 제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쪽에서는 3장이 그런 메소돌로지, 수단을 이제 설명하면 4장이 이 결과죠. 뭐 측정 결과라든지 조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5장쯤 되면 그걸 들여다보는 고찰이라든가 뭐 결과는 단순 결과일 수 있죠. 측정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그래서 뭐 더 좋은 것 같았다. 그리고 고찰은 이제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일반 보고서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 진중하게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학자로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고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찰이 끝나고 나야 사실은 결론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일반 논문의 흐름이라면은 여기서는 3번 메소돌로지 부분을 하셨고 4번이 결과,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 성과로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이제 그것들을 여기다 다 녹였죠. 경제적으로 어떻고 뭐 그쪽 회사에서 또 만족을 했고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일을 주신 회사에서 만족을 했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를 이제 이석주 교수님 맨 아래로 뺐는데 보통은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 전에 그 5장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장이 이제 결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는 아까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이런 데 저런 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구조체가 좀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목차로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여기 4장의 지금 내용,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한 이쪽 부분이 굉장히 그 내용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페이지 수를 보시면은 3장인 36페이지부터 80페이지, 77페이지, 79페이지까지죠.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이 확실히 그 챕터의 어떤 이 나눠놓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이 많죠. 그리고 이제 4장이 이제 결론이 되는데 이게 무슨 논문이라면 아마 결론 종이들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프로젝트 보고서고 어디 인스톨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결과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의 일반적인 결론치고는 이렇게 도톰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거는 이제 퓨처 플랜이니까 미래 어떻다 이런 건 어차피 길게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결론부가 있는데 결론이 한 페이지다. 결론이 한 페이지라는 거는 원래 이해가 됩니다. 한두 페이지 정도의 일반적으로 결론이 끝나니까. 그런데 고찰이 한 페이지다. 이게 이제 좀 우리끼리는 조금 문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고찰을 어떻게 한 페이지 할 수 있지?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커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논문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은 고찰 부분이 상당히 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는 데 가서 RFP를 받은 대로 뭐 잔양 시간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음제를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방법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 측정했더니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잔양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뭐 다시 이렇게 조금 고쳤는데 잔양 시간을 줄이면서도 뭐 신호대 잡음비를 뭐 잡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인 볼륨 자체 라우드니스 값도 뭐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겠지만 그 결론을 내기까지의 고찰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이 흡음재라는 게 뭐 썼을 경우에 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려면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스피커 각도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이제 실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민의 산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려면 한 페이지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더 보시면은, 지금 오늘은 아닙니다만, 뭐 표 개수도 상당히 많고, 그림도 개수가 상당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기호 설명이라든가 약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AV 계열에 있는 온갖 제품들의 이제 그 약어 설명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영어로 쓰셨기 때문에 약어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약어 부분을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고, 저 상당히 많죠. 워낙 이쪽 동네가 다 약어다 보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서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옵니다. 보시면 그냥 쓱쓱 넘기기만 해도 그 표도 상당히 많고 정리나 그래픽 또는 이제 그림 이런 것도 다 직접 그리셨는데 컬러 코드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색깔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떤 의미로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 출처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왔을 때 이 자료의 해상도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거를 줌을 좀 막 때리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떠온 티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떠온 티가 나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떠오고 나면 보통 이걸로 깨지는 학교가 많아요. 다른 데 가면 이런 거 바로 지적받거든요. 우리는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은 저런 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폰트를 보면 누가 봐도 알죠. 우리가 이제 짤 많이 퍼오면은 우는 것들 이렇게 주변이 벌써 울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본인이 그렸거든요. 본인이 그린 다음에 그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우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이게 더 줄여야지 옮기기 편한데 뭐, 뭐 이런 표를 만들었다. 이 표를 만약에 지금 출처가 AS에서 있는데 이 AS에서 만약에 표를 그대로 퍼왔다가 그림으로 했으면은 여기도 가장자리가 울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줌이 안 될 수가 있구나. 아래쪽이어서 이렇게만 합시다. 아니 뭐 잘 안 되네. 줌을 해서 들여다볼 때 지금 이게 지금 한글 리더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뭐 판단이 안 되네.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 보는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번에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훨씬 덜 꼼꼼하게 볼 뭐 예정이라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 쓱 이렇게만 봐도 논문이 어떤 퀄리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발주처에서 주는 이런 표들을 그대로 쓰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울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서 발주처에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줌을 땡기면은 상당히 이상하게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다 이해를 합니다. 현장 사진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직접 찍은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중간에 현장 코딩 같은 건 장비 모니터링한 코딩 같은 것도 이제 그대로 캡처를 하셨고,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는 티가 이제 많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쭉 보면 보고서에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고찰 및 결론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이름만 그렇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고 약간 보완될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 문헌도 개수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록, 아까 우리 챕터 1에서 이제 옮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조금 일반적인 얘기들을 정리를 되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빼버리라고 하면 너무 아깝고 하니까 제가 이제 부록에 넣자고 제가 아마 좀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삭제가 되지 않는 운명을 다행히 이제 받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 이거보다 원래 양이 더 많았는데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이석주 교수님의 논문 우리가 뼈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거는 졸업 시행 지침. 이것도 이제 2023년 자료랑 제가 최근 자료를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그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아마 내일이나 뭐 모레 받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일단 요거 자료를 그냥 참고를 하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졸업을 위해서는 이런 시행 지침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 자격을 어떻게 하고 졸업 심의를 해서 졸업 사정을 하고 졸업을 시키는데 우리가 졸업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보고서, 자격증, 뭐 학위 논문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우리 과는 주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졸업을 하되 학위 논문도 가능하다. 자격증은 이제 뭐 기사 자격증 막 이런 거를 이제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 살짝 들어와가지고 뭐 땄다 이래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원래는 이제 다니면서 기사 자격증을 이제 따면 그것이 자격증에 해당이 된다. 뭐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목적이야 뭐 여기 이제 졸업 사정례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졸업 대상자라고 하면은 이제 어 우리는 다 2월 졸업생 군이니까 전년도 10월 초면 여러분은 이제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 졸업 대상자로 이제 분류가 된 거고. 이게 뭐야? 그게 아니네요. 그 얘기는 아니네요. 자, 요 학위 수요 전에 얘기니까 그 얘기구나. 잘못 봤네요. 졸업 대상자를 확인한다는 건 여러분의 올해 10월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 없나 이제 수요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여기다가 졸업 대상 희망으로 넣더라도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못 내가지고 미뤄지는 것들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한번 예스라고 이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올해 10월 초에 졸업 대상자로서 예스, 난 졸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서론이 없다거나 뭐 결론이 없다거나 본론이 없다거나 하는 상황일 수는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졸업 심의를 이제 12월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 일정 같은 것들이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과에서도 이제 요것만 알고 12월 말까지 해서 다 졸업을 시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아까 1.5명 졸업하기 조금 애매해졌다는 그 케이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졸업 심의 날짜가 12월 초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 4주 정도가 당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애초 요 디자인대로 하면은, 12월 말까지는 일단 심의 결과가 제출이 되기만 하면은 졸업이 되는 걸로 이제 했었으나, 최근 동향을 보면 12월 초로 요것이 돼 있다. 그러니까 12월로 알고 있으면은 좀 위험하다. 11월 말같이 11월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요게 땡겨지다 보니까는 이제 요 졸업 대상자를 확인하는 거는 10월 초에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이미 이제 난 졸업을 할 것인가, 나는 그냥 수료만 하고 일단 쉴 것인가 같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거의 대부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 교수님의 어떤 통계이긴 하지만은 수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수료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하는 확률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런 통계를 저희한테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수님들을 좀 자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시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료생 그 네 분이 우리 2기 수료생 네 분이 있는데 그 네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주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제가 그때는 토요일 수업 오후 수업이었으니까 오후 수업을 마치고 5시에 마쳤죠. 4시 50분에 마치고 나면은 5시 반까지 지도를 또 따로 해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지도가 필요하면은 시간을 내서 보기도 했고 평일에도 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도를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속도 체크도 하고 단톡방에서 잘 쓰고 있는지 중간중간 제가 먼저 막 찔러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딱 이제 12월 말이 끝나고 그러니까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쨌든 연락이 잘 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찾아갈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만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분들을 이제 제일 다시 오랜만에, 원래는 한 2월 중에 한번 보려고 했으나 이제 서로 합이 안 맞아서 못 본 거고, 이제 드디어 3월 말에 이제 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똥줄 탄다?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없이 하시겠죠.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또 푸시를 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중에 제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있지. 지금 수료생을 어, 더 먼저 봐야 한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특히 오 교수님이 그걸 또 가름을 잘 타주셔가지고 누가 들어오든 이제 여러분들을 제대로 제때 졸업시키는 게 더 일단 우선이지. 수료생들을 위해서 제가 뭐 그거랑 거의 동급의 시간을 내드리기는 사실은 더 어렵고요. 그리고 일기생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미 수료를 해서 한 번 더 1년을 보내신 분들도 연락이 잘 안 오긴 합니다만,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1년에 한 번, 많은 사람은 두 번?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기생들보다 제가 더 잘 봐드리기가 어렵죠. 그만큼 더, 좀 한참 좀 띄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가면 뭐 남입니다, 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혹시 좀 뭐 쓸 시간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이게 졸업이 미뤄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좀 시간이 마냥 있는 것 같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좀 직시를 하시고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어쨌든 내보내려고 하는 환경에서는 이제 반드시 정말 반드시 나가야겠다. 만약에 이 12월 초까지 이제 못 쓰셔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계속 그러니까 새로 3월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더 우선권을 가지는 마지막은 2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월 말까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못 쓰더라도 2월 말까지 뭐 결론의 일부, 서론의 일부, 뭐 포맷이 좀 안 좋아,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내용의 컨텐츠를 2월 말까지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지도를 다 끝까지 받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 포맷이 어떠니 뭐 내가 그림 좀 더 예쁜 거 어디 구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매트랩 학생 버전을 사가지고 내가 그 좀 퍼왔던 표를 다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새로 그리려고 해. 뭐 이런 어떤 미적인 거라든가 포맷적인 거라든가는 누구의 지도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본인들이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지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죠. 또 회사 일정 때문에 12월 초에 당연히 낼 수가 없어서 모든 결론이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나오는데 1월에 뭐 회사 보고서 처리하고 이쪽 거 정리하다 보면 2월 말에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졸업을 못한다. 뭐 이것도 오케이입니다만 이 지도를 받는 차원의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3월 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그 전에 본인이 제일 우선순위 제자일 때 많은 것들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일기생들은 그 연식들이 좀 이제 오래되고 회사에서 뭐 차장님, 이사님, 뭐 부사장님 같은 굉장히 높은 직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일을 벌리자면 훨씬 더 이제 많이 벌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뭐 어떤 직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한 건 아니지만 어,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노를 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석사가 그렇게 뭐 나한테 뭐 중요하겠어. 뭐 하도 부탁하니까 내가 억지로 한 거지라는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내려가는 순간 이쪽 거를 그 매니지를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순위를 본인이 억지로라도 좀 끌어올려가지고 위쪽으로 해놓으셔야 되고, 교수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선순위도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제한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합의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회사를 잘 다녀 보셨던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회사나 특히 뭐 상대 회사, 여러분이랑
되게 잘 뭔가를 지니는 상대 회사랑 어떤 일관계가 끝나면 뭐, 뭐 여전히 술자리에서 친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뭘 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요 표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위 수여가 2월, 8월이라고 돼 있는데 학위는 이렇게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졸업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학위를 받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8월에 이 8월 졸업생과 같이 학위를 받으신 분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졸업식은 늦게 찾아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과제비 얼마,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금액이 너무 수준이 높다고, 이제 뭐, 막 낮추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그 기준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산업체 프로젝트를 굴려가지고, 그 굴린 돈을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뭔가 보고서를 쓴다. 이 형태는 이제 똑같고요. 그 외에는 되게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으로 이제 졸업을 하시는 분은 그 명시한 자격증 같은 거를 이제 재학 기간 중에 따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어떤 과들은 그냥 자격증을 슬쩍 들고 오셔가지고 딴 것처럼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뭐 이게 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되면 졸업시키면 된다 같이 좀 뭐랄까요 지도를 따로 할 필요 없는 그냥 수업만 듣고 내보내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 과에는 이제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에 대한 졸업 심의는 학위 논문으로 졸업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일반 석사 과정과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이제 졸업을 하겠죠. 프로젝트 보고서는 이제 뭐 그 돈을 어디서 수주하고 그런 기준들 같은 거를 이제 보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일반 논문 지도를 하듯이 이제 기준으로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일부 학과에서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졸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프로젝트도 없고 특히 뭐 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에 그냥 카센터 사장님 하시는 분들이 뭐 무슨 프로젝트를 어디서 물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학위 논문 같은 것들을 그냥 적당히 이제 짜집기를 해주시면은 뭐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막 그렇게 졸업생이 나오니까 이 마이스터대를 전체를 좀 만드셨던 문건창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과가 만들었는데 우리 과는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되지. 우리가 간판인데 이렇게 해서 좀 우리한테 논문을 이제 좀 허가를 늦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 졸업생 적체의 어떤 어 쫄림 현상이 좀 있었던 거죠. 논문 자체가 뭐 쉽다는 건 아닙니다만 프로젝트 보고서 대비 논문 자체가 포맷이 워낙 밖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패턴이 조금 더 이제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과도 그 자동차과 못지않게 그런 식으로 그냥 뻔하게 졸업할 수 있는 그 논문 방식의 어, 장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건축음향이 좀 대명사긴 한데 제가 나중에 건축음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뭐 어떤 특정 홀이 있는데 그 홀이 만약에 이렇게 측정을 좀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재가 됩니다. 뭐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누가 그 뭐 PASR 기자재를 막 인스톨을 해가지고 그때 측정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 LED를 하나 낀대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 그럼 LED 끼고 측정하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음향 쪽에서 양질의 논문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논문을 위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나쁜 논문으로 예를 드리는 좀 사례로 사용이 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길을 잃고 또는 본인들이 진짜로 건축음향의 뜻이 있어서 이쪽을 좀 배우고 있는데 그렇고 그런 뻔한 특정은 싫다. 우리 일기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으시지만 뻔한 거 대신에 상당히 면밀한 어떤 기자재들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다 되게 정밀한 측정을 하고 어떤 그런 풍토를 다 깨겠다라고 되게 도전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졸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너무 바쁘시고 그다음에 그런 면밀한 측정을 하려면 세팅도 되게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공간이 그런 식으로 계속 면밀한 측정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의 문제도 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좀 간편하게라도 졸업은 그냥 졸업이지.
졸업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이상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쓰시고 졸업하는 게, 어, 좀 중요할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내 욕심이 더 있다면, 박사를 도전하셔가지고 쓴다거나 아니면 그걸 좀 그 욕심이 있는 부분, 석사 논문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하나를 뭔가 얹어가지고 석사 논문에 있던 기초 내용과 그걸 합성을 하면은 뭐 KCI나 SCI 같은 좀 좋은 논문에 도전을 한다든가 그걸로 뭐 국가과제를 신청한다든가 같은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위 논문까지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심사하러 이제 오시게 되는데, 심사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을 초빙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두 분하고 외부인 한 분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프로젝트 보고서 및 졸업 논문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외부인들을 이제 부를 때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불러야지 괜히 먼저 불러놓고, 아유, 교수님 저기 뭐 저희 거 좀 와주세요라고 전화를 다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뭐 요 항목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내가 아는 분들을 하기엔 요런 거 여쭤보기 좀 어려우니까 교수님이 아는 분들 중에 좀 이 관련한 좋은 심사위원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아까 봤던 표고요. 여기도 뭐 자격증 목록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이제 쓰기 나름이죠. 이거 이제 뭐 우리가 기능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음, 지금은 이 중에 이제 두 과가 없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메카가 지금 없어졌고요. 그리고 ICT가 없어졌나? 그럴걸요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위에 세 과를 가지고 줄어들어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시행 지침들이 다 너무 까다로워서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졸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점점 고민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기 논문 심사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제출을 합니다. 가본 같은 게 하나 나오겠죠. 가인쇄본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뭐 칼라복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저희 평가위원들한테 이제 제출을 하겠죠. 저도 이제 요 심사할 때 이석주 교수님한테 이 가본 그때는 이제 그냥 집게로 찝은 그냥 그런 거였는데 이제 다른 학교 가면은 그것도 그 학교 근처에서 그 이제 뭐지 인쇄 가짜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교재 복사해서 만들듯이 그래도 책자처럼 해가지고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어, 그 예비 심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그게 1차 심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본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2차 심사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같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나면은 사실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논문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월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졸업 전에 이제 요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본심사 발표, 예비심사 발표 해가지고 좀 그 3단계로 써 있는데 예비심사 논문 제출 해서 예비심사 그다음에 본심사 논문 제출 본심사 2단계로 돼 있구나. 2단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2단계까지 풀로 안 하더라도 본심사만 해도 일단은 뭐 좋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예심이죠. 예심에 이제 그 11월쯤 되겠지. 이 예심을 이제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1차 심사, 2차 심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요 과정을 통해서 논문이든 프로젝트 보고서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행기책, 요게 2023년 버전이니까 제가 2025년 버전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공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서들 양식을 좀 보자면 요건가? 네, 요거네요. 온갖 폼들이 있어요. 요 서식이 있는데 요 온갖 폼들을 이제 저 받는 대로 업데이트 된 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수업 때까지 제가 받지를 못했네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자기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하고 싶은지 자격
자격증을 취득할 건지 학위 논문을 할 건지를 골라서 저는 이런 유형으로 졸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일, 서명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폼이 됩니다. 지도교수가 당연히 결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폼을 아마 써서 이제 내게 되는데 그 졸업을 희망하게 되는 다음 학기쯤에 이제 당연히 이걸 내겠죠.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졸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전 이거요, 전 이거요, 라고 내게 되는데, 지금 미리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도교수 선정을 하고, 그 지도교수와 이 중에 어떤 트랙을 갈 건지를 이제 미리 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엎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학위 논문으로 졸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변경 신청을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 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요 프로젝트 인정 기준이 좀 달성이 안 돼서 계속 이제 실제로 라이팅이 좀 이제 미뤄졌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로 하자 그냥 학위 논문으로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문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안 바꾸고 프로젝트 보고서를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졸업을 위해서 조금 더 유연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친구도 열심히 쓰고는 있습니다만 요런 부분.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또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만약에 조금 유연했다면은 뭐 졸업을 제때 우리가 되게 그 친구는 졸업을 제때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막 되게 으쌰으쌰하던 상황이어서 유연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덜 유연했고요. 이번은 이제 유연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또 보면 뭐 유연하다더니 별로 유연하지도 않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유연해진 겁니다. 그 일기 우리 수료생 그 분을 만나가지고 살짝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이러고 뭐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나름 이제 유연해지고는 있는데 워낙 보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프로젝트 직무 수행 계획서. 이거는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우리가 앱스트랙트를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앱스트랙트 같은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다 논문을 낼 때 앱스트랙트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본문을 채워서 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계획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거다라는 걸 이제 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 자기가 졸업하려고 하는 방식의 계획서, 논문 계획서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제 우리는 요 제목이 그냥 프로젝트를 어, 어떻게 계획할 건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개요, 목표, 내 과제는 핵심인데 나는 이런 수행을 할 거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고 나면은 프로젝트가 되면은 이제 보고서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OJT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회사의 애로사항들을 들고 와가지고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도 기본적으로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수업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계획을 짜고 교수의 약간의 그 코칭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을 학점에다 녹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쓴다 같은 개념은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 자격증, 뭐, 그 미리 갖고 오신 분이야 뭐 할 말 없겠지만, 이렇게 취득 계획서, 이런 거를 쓴 다음에 나중에 따면 된다. 자격증 심의 요청서, 취득을 하면 취득 보고서, 이런 식으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또 해당이 되는 논문이 있죠. 그래서 논문도 연구 목적 배경, 주요 연구 계획과 같이 서론과 본론까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앱스트랙트처럼 써주시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서론, 그다음에 아까 메소돌로지라고 얘기했던 방법론 3장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 요약이 뭐 앱스트랙트를 사실 이 정도면은 썼을 테니까 결과 보고서일 테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앱스트랙트를 거대하게 쓰고 이 중에 목적 배경을 조금 띄워놓고 연구 방법론을 여기다 띄고 그럼 그 외에 나머지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졸업 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온갖 이제 그 서식들, 졸업 심의를 통한 서식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우리 과가 어떤 식으로 졸업을 이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공 그
전공 관련한 세부 전공 관련한 교수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제자로 사제지간을 이제 맺고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전체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석주 교수님 같은 저희 이제 1호 졸업생의 논문을 아직 샅샅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목차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과가 추구하는 졸업 프로젝트 보고서의 그 목차 형태, 기승전결 또는 서론본론 결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석주 교수님 논문을 거의 모든 교수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차에 칸을 채우시는 일들을 이제 하실 텐데, 어,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이제 한 3월 말쯤에 거의 또 한 번 더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을 컨택을 해서 좀 만나 보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나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아직 결정을 못 해봤으면은 저번에 우리 식사 시간에 뭐 잠깐 얼굴들을 이제 보기는 했지만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 더 빠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전화를 하시든 만나 보든 간에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좀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다. 아니다. 이 사람은 말할 때 뭔가 나랑 이렇게 뭐가 안 맞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교수님들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결국은 그 교수님들을 이제 괴롭히러 계속 전화를 이제 교수님 지금 뵈도 돼요? 뭐 이런 거 뭐 다음 주에 뭐 언제 시간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 진도를 나가야지 뭐 정기적으로 저도 그런 건 해봤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뭐 금요일마다 저한테 카톡을 해주세요. 뭐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는다. 이게 참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교수님하고 컨택을 하고, 사실은 이번 주나 지난주까지 해서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찔러놓고, 교수님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바쁘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받자마자 읽고 피드백을 줄 확률은 거의 뭐 한 1, 2%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채감으로 여러분한테서 계속 넘어오는 게 부채감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누워 있으면. 그래서 밤에 다시 일어나서 보고 이렇게는 합니다. 타이핑을 못 칠 뿐이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타이핑을 해서 보내려고 했다가 뭐 까먹고 이러고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그 다음 버전을 뭔가 보내면 갑자기 내가 그때 했는데 정리를 좀 덜 했네 그러고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해서 이게 뭔가 그 여러분들이 교수를 어떻게 드라이빙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교수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주고 이 졸업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 형태로 다가가게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가 그것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그런 게 있죠. 그냥 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써라. 뼈가 이렇다. 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교수님 의도를 진짜 찾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뼈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좋다고 하면 그 뼈대로 이제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쓰다가 보면 본인도 지금 이 뼈대로 내가 쓰다 보니까 사실 이 뼈대로 이 컨텐츠 모양대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이는데 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도 벌써 보면은 네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달리 지금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소돌로지가 더 너무 길어서 이걸 좀 띄어서 이쪽에 써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재조정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중간에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득 채운 메소돌로지 부분이 있는데 네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실험 부분을 좀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일이 많아지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진 않는데 여기에 딱 실험이라는 게 아주 짧게 하나 들어가면은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보면은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일이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 뭐 한 2, 3주 정도 또는 3, 4주 정도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졸업 패턴에 그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드라이빙을 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어느 정도 내렸고요. 결론 하다가 이상하게 첨언이 됐는데 어 그냥 마지막으로 살짝 뭐 재미는 아니고
문건창 교수님이 음향학회에 이제 내는 그런 폼이 있거든요. 음향학회 내는 폼이 어디 있을까? 문 교수님, 요거였나? 아, 요건가 보다. 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길고, 아까 봤는데,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 뭘까요? 제 거를 그냥 좀 해볼까요? 제 거를. 이게 다 지금 보이지가 않네. 아까 봤던데 어느 폴더에 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일단 뭐좀 넘어가죠.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진짜 안 보이네. 아, 요건가? 아, 여기 찾았네요. 아, 이제 보입니다. 포기하면 보이네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요게 오픈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미리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여름에 항상 우리가 그 음향학회들이 있습니다. 음향학회들이 원래는 봄, 가을에 있는데 제대로 된 학회까지는 아닌데 사실 전기 음향하고 그다음에 전기 기기, 뭐 전기 음향, 무대 음향 이렇게 좀 그 음향학회 안에서 굉장히 마이너하지만 되게 실용적인 그쪽 부분만 빼내가지고 강성훈 박사님이랑 뭐 기타 교수님들이 좀 만들어 놓은 그런 학회가 있고 주로 동아방송하고 이제 저희가 번갈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학회인데 여기다가 이제 논문을 이제 쓰라고 강조를 할 거예요. 각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가 되면 그 논문을 하나씩 이제 내라고 합니다. 논문을 하나씩 내라고 하는데 이 논문은 대단한 논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게 한 7월쯤 되니까 대부분 한 5월 말이나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써놓은 좀 정리한 그런 것들을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연습 삼아 내고 연습 삼아 발표하는 시간이 와요. 그게 이제 은근히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는다고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신 분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예시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논문 포맷을 들으려고 이제 했던 게 요 폼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거기도 이렇게 지금 페이지를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많이 쓰셨어. 한 네 장 정도 보통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어쨌든 네 장 정도를 쓴다고 하면 제목, 그다음에 영어 제목,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앱스트랙트, 그리고 연구 배경 및 목적,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챕터 1 또는 챕터 1과 2의 종합,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요게 챕터 1이라면은 챕터 2는 선행 연구 고찰, 아까처럼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 이제 여기 쓰게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3번이 어디 갔어? 저게 지금 2번이었죠. 2번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이 여기 오픈형 경기장 시뮬레이션 선행 연구 고찰이 쭉 정리가 되고요. 3번이 아마 메소덜러지가 될 텐데 왜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거지? 3번이 왜 없을까요?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공식이 나오면 벌써 3번인데 3번이 지금 어딘가에 뭐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번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4번이 이제 실험 결과가 되겠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하면 결과가 되겠고, 결과가 되게 많고, 그림이 많아서 아마 쭉쭉 밀리는 것 같고, 그리고 5번이 그럼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 5번이 고찰 및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고찰 및 결론이라고 쓰는데, 고찰은 분명히 디스커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결론을 가지고 그 고민을 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했는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론을 쓸 때 결론에 다시 서론, 본론, 결론 같은 내용이 써 있어서 요 본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 같은 서론형, 그다음에 본문형 내가 찾은 것, 그다음에 결론을 쓰고 그다음에 퓨처 플랜과 같은 한계점을 쓰는 게 원래 폼인데 여기에 고찰이 지금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상투적으로 이 고찰 및 결론을 쓰는데 저 같으면 고찰이 딱히 많지 않다면 여기 결론을 쓸 것이고 실제로 저는 본문을 쓸 때 이 내용 이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고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고찰 및 결론 대신에 어, 결과 이게 아까 우리 4번이었나? 저 여기 적용 실험 결과 및 고찰이라고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고차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영어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디스커션스라 그래서 아예 고찰이 따로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론은 결론만의 포맷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쨌든 어떻게 쓰시든 간에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된다. 참고문헌. 그러다 보니까 이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다 보면 요런 4장짜리 두 면이 되어 있는 4장짜리 페이지를 채우는 연습을 아마 여름에 이제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걸 하시게 되고 발표 연습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졸업할 때 이것도 가산점을 주게 되고 특히 이석주 교수님 본 논문을 보시면 이석주 교수님도 여기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발표가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슬슬 3월에 이제 지도 교수님을 찾으셔서 어떤 테마로 할지를 5월까지 정리하고 5월 말이나 이런 때 이거를 이제 낸 다음에 7월에 예비 발표를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한번 정리되고 10월에 진짜 발표하고 그다음에 12월 초에 2차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여러분들의 2025년이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이나 있을까요? 네, 딱히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